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정말 믿기 힘든 반전이 숨겨져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한 여성이 대체 어떤 이유로 잔혹한 살인마가 되었을까요? 겉으로 보기엔 그저 취업을 준비하는 23살의 공시생이었던 그녀. 정유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의문과 섬뜩한 진실을 던져줍니다. 정유정은 부산 금정구에 살던 평범한 여성이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했지만 적응하지 못하고 자퇴를 했죠. 이후에는 주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기억했어요. 특별히 눈에 띄는 행동도 남다른 점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청년 중 한 명이었던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평범함 속에 감춰진 어둠이 있었다는 사실, 이게 참 희한한 겁니다. 그녀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얼굴로 자신의 내면에 끓어오르는 뒤틀린 욕망을 숨기고 있었던 거죠. 가족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아 사회생활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던 그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마치 세상에 자신을 이해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런 고립감 속에서 정유정은 점점 더 기괴한 취미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인터넷에서 범죄 관련 콘텐츠를 담릭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살인사건이나 시신 유기 사건에 대한 다큐멘터리, 소설, 영화 등을 찾아보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마치 자신이 그 사건의 주인공이라도 된 양 몰입하는 모습을 보였더래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그녀는 실제로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색하기 시작한 겁니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하는 방법, 혈흔을 지우는 방법, 심지어는 범죄 현장을 조작하는 방법까지 아주 치밀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거죠. 진짜 미친 거 아닙니까? 평범한 공시생이 머릿속에서 이런 끔찍한 계획이 자라나고 있었다는 사실이요. 그러던 2023년 5월, 정유정은 과외 중개 앱을 통해 한 여성을 물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마치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인 척 가짜 프로필을 만들어서 접근했어요. 중학생 딸의 과외 선생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인 20대 여성 A씨가 이 메시지에 응답했던 거죠. A씨는 명문대 졸업을 앞둔 재원이자 평소에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끼던 착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정유정은 A씨에게 딸이 시험 기간이라 미리 만나서 상담을 하고 싶다며 집으로 유인했어요. A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그저 학생의 학부모를 만난다는 생각으로 정유정의 집을 찾아갔던 겁니다. 이게 참 희한한 게, 정유정은 이때 이미 살인을 결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녀는 온라인에서 구매한 흉기를 미리 준비해두고 A씨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2023년 5월 26일 저녁, 정유정의 집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A씨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정유정은 미리 준비한 흉계로 A씨를 무참히 살해했어요. A씨는 미처 저항할 틈도 없이 변을 당하고 말았죠.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을까요? 살해 후 정유정은 시신을 훼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영화에서 본 것처럼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하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했던 거죠. 그녀는 마트에서 락스와 비닐봉투 등을 구매해 범행에 사용했고, 시신 일부를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집을 나섰던 거예요. 새벽 시간, 정유정은 여행용 가방을 끌고 택시에 탑승했습니다. 택시기사는 그녀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겼어요. 가방에서 피냄새가 나는 것 같았고, 그녀의 손에는 피 묻은 흔적이 보였던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유정은 마치 춤을 추듯 가볍게 발걸음을 옮기며 가방을 끌고 갔더래요. 이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전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죠. 택시기사는 그녀를 내려준 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고가 정유정의 끔찍한 범행을 세상에 드러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거죠. 경찰은 정유정의 집으로 출동해 그곳에서 혈흔과 범행 도구들을 발견했습니다. 정유정은 결국 현장에서 체포되었어요. 그녀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증거들이 속속들이 드러나자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정유정은 경찰 조사에서 살인 충동을 해소하고 싶었다고 진술했어요. 그리고 피해자의 신분을 훔쳐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다는 뒤틀린 욕망도 드러냈죠. 그녀는 마치 자신이 살인사건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범죄 소설이나 영화 속 장면을 현실에서 재현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또한 자신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는 A씨에 대한 질투심도 범행 동기 중 하나였다고 해요.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고립된 삶을 살던 정유정은 A씨의 삶을 빼앗아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거죠. 이게 참 희한한 게 그녀는 범행 전에도 여러 차례 살인을 계획했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접근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이 끔찍한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이요. 정유정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법원은 그녀의 잔혹성과 계획성을 인정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그녀는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어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뒤틀린 심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자라난 고립감과 열등감이 결국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낳은 것은 아닐까요? 정유정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질문을 던져줍니다.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들 속에 숨겨진 어둠은 없는지, 사회가 소외된 이들에게 어떤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들죠. 과연 우리는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꼭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